백종원 씨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또 사건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허위 광고 의혹으로 형사 입건까지 됐습니다. 형사 입건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경찰 측에서 이거는 확실히 법적으로 문제가 크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건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사, 수사에 착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가에서의 백종원 씨에 대한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방송 강행? 백종원의 놀이터가 된 방송사도 이젠 달라져야만 한다. 방송사도 백종원 논란에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종원 씨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 활동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사천재 백종원 시즌3가 해외에서 촬영 목격담이 전해졌고, 백종원 대표가 출연하는 MBC 남극의 셰프는 방영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백요리사2에 백종원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이미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백종원 씨를 둘러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백캠의 비싼 가격과 부적절한 해명, 원산지 허위 기재, 지역 축제 비위생적 운영, 지역 농가를 살린다며 제품 관련 성분 비율이 미비한 사실들, 여러 차례 사과와 대책을 내놨지만 초기 대처를 제대로 못했고 명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 이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이 방송 사유화라는 거예요. 최근 유튜브에 백종원 대표가 과거 출연한 방송을 재편집하여 방송이 사익에 이용된다라고 지적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의 논란과 관련한 기사나 영상 댓글에도 방송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거 뭐 방송사 PD가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근거 없는 과도한 주장마저 제기될 상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백종원 씨 방송을 이렇게 논란이 큰데도 방송사에서는 조회수와 시청률을 위해서 계속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청자들이 과도한 의심까지 하는 이유가 이번 논란에서도 방송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백종원 대표가 지역 농가를 살리겠다라는 명분으로 사익까지 공익으로 포장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방송사가 훌륭한 도구가 됐다라고 지금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백캠의 홍보가 중요해요. 판매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겠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백종원 대표가 SBS 만남의 광장에서 백캠을 만들어 공개를 했는데, 이 방송 이후 이 백종원 대표가 홍보한 햄을 통해서 수익을 냈고, 심지어 SBS 골목식당에선 부대찌개 가게 솔루션 과정에서도 백캠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농가를 돕기 위해 수익 기부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방송을 통해 홍보를 했고, 그 방송을 통해 홍보한 백캠을 가지고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거죠. 이 SBS 골목식당 자체가 백종원 대표가 위기에 빠진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공익적 방송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특히 이 백종원 대표가 돈가스 전문점인 연돈 브랜드가 제주도에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이 부각되지만, 실상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호텔 인근에 식당을 내게 됩니다. 이 백종원 대표가 방송을 통해 알려진 연돈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연돈 볼카츠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죠. 방송을 통해 알려진 덥죽 역시 밀키트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영상에 와, 방송 프로그램을 자기 홈쇼핑처럼 이용했구나, 황당하다, 이 방송계가 백종원의 놀이터네, 결국 그의 사업을 공익으로 포장하여 돕도록 한 방송사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됐으므로 결국 엄청나게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백종원 대표와 같은 기업인을 섭외할 때부터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왜 방송에서 이런 기업인의 브랜드를 홍보하게 하냐, 또 방송 종영 이후에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방송이 백종원 대표와 같은 기업인을 위한 홈쇼핑,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라는 거죠. 공익적인 목적은 사적인 목적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터진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식품광고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간편식 제품의 원산지와 다른 광고 문구를 사용했고 국산을 표시한 뒤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됐으며 총 3건 이상의 고발과 수사가 병행 중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이 백종원 대표가 지금 보면 자신이 등장한 이 방송에서 체포영장? 아니 왜 경찰이 왠지 무서워서 라는 장면을 이 언론 기사가 여기에 떡하니 실어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실어놨을까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더본코리아 백종원이 또 다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거짓말이나 과장된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더본코리아의 간편식 제품 덥죽 광고에 국내산 다시마, 해우, 멸치를 사용했다. 통통한 자연산 새우다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새우가 베트남산이었다라는 겁니다. 베트남산 흰다리 새우는 양식 새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이었다라고 또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 소비자가 품질과 출처를 오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서울 강남구청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토대로 더본코리아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강남구청 조사 과정에서 더본코리아 직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덥죽에 들어가는 새우가 자연산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별도로 확인을 안 했는데 왜 자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미 강남구청 측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외에도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자사 제품인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의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국산으로 홍보한 사실까지 적발이 되며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수사에 착수하여 또 형사에 입건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백다방이 쫀득 고구마빵을 우리 농산물로 홍보했지만 실제 중국산 고구마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고 강남경찰서는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입건 사실만 3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건만 3건이란 얘기예요. 그 외에도 충남 예산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 사용했다라는 혐의도 고발되어 현재 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와, 근데 너무 많아요. 더본코리아는 2023년도부터 24년 각종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기구를 또 사용했습니다. 산업용 금속이면 거기에 구리스가 발라져 있을 수도 있고, 구리스 뭔지 아시죠? 그런 기름이 발라져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식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리기구로 사용을 했고 그걸 마치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금속인 것처럼 안내를 했다라는 거죠.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막말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쓰는 삽 있지 않습니까? 곡괭이 그런 거에다 음식을 해놓고서는 이거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척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백종원 대표가 최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사과한 문제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식까지 상장한 상태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안성재 셰프와의 일화가 계속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 때 백종원과 많이 부딪혔지만 설득해도 말을 안 듣더라. 자, 이 흑백 요리사 2에 백종원 씨가 또 한 번 심사위원으로 촬영을 했다라는 소식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당연히 안성재 셰프도 등장할 가능성이 90%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백종원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기업이 운영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종원 셰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골목식당 때 조금이라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뭔가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하자가 있을 땐 그 골목식당의 사장님들을 어김없이 참교육을 했던 그런 바른 기업인, 그런 바른 요리계의 대부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안성재 셰프는 당시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많이 부딪혔었다. 말을 안 듣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만드는 음식은 대중을 위한 음식이고 대중들을 너무 겨냥하여 너무 맛있게 만든다.
나도 대중으로서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지만 직원들과 동료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맛과 컨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재료가 쓰이는 방법으로 인해 맛의 스펙트럼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명의 손님이 왔을 때 한두 명만 알아줘도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다. 심사할 때 기준이 많이 부딪혔다. 백 대표가 카메라에 비치지 않을 때 본인의 생각을 설명했다. 저도 동일하게 왜 다른 선택을 했는지 설득했는데 안 들으시더라. 같은 음식이지만 전혀 다른 분야의 견해를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얘기를 들으시고 백종현 대표의 성격이 어떤 스타일인지 예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찌 본다면 소신이 있는 거고 어찌 본다면 독불장군처럼 보여질 이미지가 있다라는 누리꾼들의 해석도 많은 상태입니다. 결국 초창기에 모든 사건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형사 입건되기 전에 또는 형사 입건이 됐다 하더라도 대중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방송조차도 하차해야 한다라는 대중들의 의견이 왜 많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지 여러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백종원 씨의 사태가 결국 가맹점주들의 단체 고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백종원 씨의 이 논란이 커지게 되면서 3개월간 무료로 로열티를 전면 면제시켜주겠다. 전 브랜드의 3개월간의 로열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근데 그 금액이 무려 50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지원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백종원 씨와 그의 기업 더본코리아가 발표를 했어요. 자, 하지만 이 더본코리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주가까지 하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이 가맹점주들에게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백종원 씨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가맹점주분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 백종원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함께 흑백 요리사 2에 등장했었던 안성재 셰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백종원 리스크에도 방송 가는 마이웨이 녹화 강행 괜찮은 건가? 백종원 난감하네. 논란에도 방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흑백 요리사 2의 공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흑백 요리사 2에도 알려진 것처럼 지금 뭐 10월 공개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에 함께 출연했었던 안성재 셰프, 백종원 대표뿐 못지않게 엄청난 유명인 스타로서 지금 일약 상승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종원 씨 사태가 가맹점주들에게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박이 난 흑백 요리사, 이 흑백 요리사 2가 당초 올해 10월 달에 공개될 예정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바꾼 상태이지만 이 녹화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이 녹화에 들어갈 때 안성재 셰프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뭐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종원 씨 사태로 인해서 안성재 셰프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태가 급진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백종원 믿었는데 더본코리아 점주들 집단 소송의 움직임마저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와,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본코리아 점주 20여 명이요.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빨리 읽어보면 이 더본코리아의 가맹 점주들이 3개월간 그러니까 50억 원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린 모르겠다. 집단 소송하겠다. 왜냐하면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고 수억 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4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들은 가맹계약서상 오너 리스크 배상 책임 조항을 소송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 조항을 따라 보면 오너, 그러니까 대표자, 백종원 씨죠? 이 대표자가 뭔가 논란이 생겨서
위법 행위를 했거나 그로 인해 가맹사업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등 이런 것이 만약 벌어지게 된다면 배상의 의무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19년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오너 리스크, 대표자의 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더본코리아가 올해 초부터 지금 1월 달에 가공식품 백햄의 돼지고기 함량 미달 지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카페 브랜드인 백다방 등 일부 브랜드 제품의 원산지 허위 광고, 그리고 감귤 맥주 재료 함량 미달, 원산지 표기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달아 일으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최근 이 백햄 사태부터 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이미 스팸보다 비싸고 고기 함량은 낮다라는 지적에 더 맛있게 만들려고 고기의 함량을 줄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제가 웃어서 좀 죄송하지만 황당하죠. 우리가 흔히 먹는 햄, 스팸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스팸 브랜드보다 가격은 비싼데 고기가 포함된 함량은 낮았어요. 근데 더 맛있게 만들려고 고기의 함량을 줄였다. 상술 진짜 아니다. 라고 이 백종원 대표가 직접 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분개함을 터뜨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45% 할인의 정가를 일부러 높게 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 당시 때 할인 공지를 하면서 백종원 대표는 백햄에 대해서 100% 한돈을 썼다. 가격이 정말 좋다. 저 같으면 한 10세트 사놓는다라고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 품절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부 소비자들이 이 햄 시장 점유율 1인 스팸과 백햄을 비교해 봤더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제품의 돼지고기 함량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온 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팔리면 가격은 저렴해질 것이다. 이해가 좀 어렵죠. 백햄의 정가가 높다라는 지적에 통조림 분야에선 후발주자여서 당연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 대량 생산하는 회사와 비교하여 소량 생산이라 원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상술이 진짜 아니다. 파격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일반 유통을 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보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 쇼핑몰에서는 싸게 팔 수 있다. 이 백햄이 잘 팔려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 단가가 뚝 떨어질 수 있다. 그때 정가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뭐 소량 생산이라는 거는 뭐 알겠지만 솔직히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게 알바이겠습니까? 알바가 아니죠. 그런데 1위를 하고 있는 스팸이라는 햄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고기 함량도 적고 가격은 더 비싸고 이해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태가 그 이후에도 백다방에서 또 일부 브랜드에서 제품의 원산지와 허위 광고 논란이 터집니다. 감귤 맥주 역시 재료 함량이 미달됐다. 원산지 표기도 문제가 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2023년도 11월 홍성 지역 축제에서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생 논란이 일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점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논란도 같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자, 또 최근에는 이 더본코리아의 한 임원이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때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요, 공식 홈페이지와 주주총회에서 거듭 사과를 하며 뼈를 깎는 조직과 업무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연달아 터지다 보니 가맹점들의 매출이 60%에서 70% 이상 급락하게 됩니다. 사실 백종원 대표를 믿고 전부 다 식당을 찾던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 매장의 점주들, 사장님들만 막대한 피해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종원 이미지를 믿어 인생을 걸고 가게를 차렸는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윤기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 협의회 공동회장, 말이 좀 어렵습니다. 뭐라고 했냐? 제일 잘 팔았을 때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매출이 너무 많이 빠졌다. 이슈가 있다면 그걸 기점으로 매출이 내려가는데 다른 브랜드 매장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브랜드는 지난해부터 60개가 넘는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률이 75%까지 치솟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를 믿고 가맹점을 오픈한 많은 매장의 사장님들의 지금 폐업률이 75%까지 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집단 소송 의사를 밝힌 가맹점주는 20여 명, 벌써 국내 최대 대형 로펌과 상담을 마쳤습니다. 더본코리아 전체 가맹점 수가 3,060여 곳에 달합니다. 소송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다른 가맹점주들도요, 소송에 참여할 의사는 있지만 백 대표와 본사를 의식하여 눈치를 보고 있는 점주들이 상당하다. 상황을 지켜본 뒤 참여하거나 뒤늦게 동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낼 점주들도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피해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억 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당장 20여 명만 손해배상액을 추산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1억씩만 잡아도 20억 원입니다. 근데 전곳의 가맹점이 아까 몇 곳이라 그랬죠? 3,000곳이 넘습니다. 자, 만약 3,000여 곳에서 1억씩만 손해배상금을 만약 청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합니다. 3천억 원. 자, 그것의 10분의 1인 1,000만 원씩만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3천여 곳이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300억이 넘습니다.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소송에 지금 백종원 씨가 노출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이 더본코리아가 주식 상장을 하면서 지금 이 주가까지 타격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에 돈을 투자한 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폐업 위기, 파산 위기론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 출연했었던 안성재 씨가 이러한 발언을 했었어요. 백종원 존경하지만 내 의견 안 굽힐 것이다. 자, 이 당시 때 JTBC 뉴스룸에 등장해서 자신의 소신을 말했단 말이죠. 이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심사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 당시 흑백요리사 미팅 때의 소감을 얘기합니다. 나는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배워와 만약 심사위원이 2명이라면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머릿속에는 나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안 좋게 생각할 줄 알았다. 너무 거만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때 나는 나만한 사람이 한국에는 내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와 함께 심사를 받지만 안성재 셰프는 애당초 대한민국의 백종원 씨는 물론이거니와 나 정도 수준의 심사위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백종원 대표와의 호흡에 묻자 안성재 셰프는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안 좋다라는 게 대표님은 이런 기준, 나는 이런 기준. 그러면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조금 더 공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백종원 심사위원하고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했더라 라고 하는 말에 백 대표님께서 또 너무 잘해주시고 서로 어쩌면 모르는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는 그런 대화를 오가다 보니 많이 존경스럽다. 하지만 다음에 만나도 내 의견은 굽히지 않는다 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요, 지금 이 백종원 대표에 대한 많은 논란과 추락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 안성재 셰프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느냐, 과연 흑백 요리사에 함께 출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냐라는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백종원 대표와의 초반 부분에 잘 맞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의견을 많이 주고받아 존경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안성재 셰프 입장에서 백종원 대표와 지금 흑백 요리사를 함께 출연한다라면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왜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백종원 식당 사태에 지금 가게가 팔리지도 않고 진짜 살기 힘들다. 백종원 식당의 점주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최근 이 백종원 씨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사태냐, 정리를 좀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사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백종원 씨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백종원 대표의 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백종원 가맹점의 점주입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백종원 대표 때문에 꼴이 말이 아니다. 저희 매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다. 매출이 적게는 20% 빠진 곳도 있고 많게는 40%에서 50%가량 줄어든 곳도 많다. 매장을 내놓은 사장님도 많고 저도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퇴짜를 맞았다. 양도 양수 업체에 3군데나 전화를 했는데 그중 2곳에서는 백종원 프랜차이즈라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 가게를 못 팔면 권리금 회수도 안 되고 투자 비용을 못 건지면 이대로 끝나는 거다. 지금 이대로 가면 월세조차 낼 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백종원 대표의 이슈 때문에 가맹점주들도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오죽했으면 한 우동 매장에서는 백 대표의 얼굴을 우동 사진으로 가려진 모습까지 공개가 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시겠지만 산업용 기구, 식품용처럼 사용했다. 지금 큰 이슈들 중에서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경찰마저도 백종원 씨 수사를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4월 30일 날 올라오게 된 건데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인해 고발 사건으로 수사에 돌입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경찰 측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된 백종원 대표를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산업용 금속기구를 사용했으면서 이것을 식품용이었다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표기를 잘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